저번 주 목요일 날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같이 보실 게, 요거거든요. 은행 가산금리 인상에 다시 4%대 넘보는 주담대라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떼려면 뗄 수도 있지만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저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제가 수요일 방송을 하고 목요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현재 한국의 25년도 예상 경제 성장률은 0.8%입니다. 이번에 발표하면서 0.9%로 0.1% 올렸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은 1%가 안 돼요. 0.8%, 0.9%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이죠.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저번 주 목요일입니다.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에, 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금리, 기준금리 2.5%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번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과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비등비등했었거든요. 사실은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하는 관측들이 약간 더 우세했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동결이 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아니야,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은 부동산이 꿈틀거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금리를 또 동결했다. 그게 가장 큰 이야기죠, 그죠? 조금 더 보시면 앞으로 내수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 지금 26년도 내년에 그 전체 정부 예산이 얼마인가 보셨죠, 그죠? 700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700만 30조가 40조 그렇죠. 700조가 넘었어요. 통상적으로 600조 돼서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70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재정 부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거기에다가 추가 경정 추경을 지금 계속 편성을 했죠, 그렇죠? 올해도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30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을 했고 그 중에 민생지원금 형태로 다들 받으셨을 건데 민생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내수가. 하지만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지원금을 주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수출은 점차 둔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성장 경로에는 미, 중 무역협상, 분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나는 이날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 집값과 관련해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고, 정부에서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출을 6억 이상은 안 해주는 걸로 지금 꽁꽁 틀어막고 있죠, 그죠?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없다라고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핑계인 것 같고, 가장 크게는, 부동산 때문에 금리 못 내리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하고 같이 보실 거 하나 더. 은행 가산금리 인상에 다시 4%대 넘보는 주담대, 지표금리 하락에 8월이 아니죠. 이게 지금 잘못 쓴 기사 같은데 9월에는 하향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국은행에서
주담대 금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는 주담대 금리가 평균 3.96%라고 하고 있습니다. 3.96%. 되게 높은 거거든요. 자,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기준금리는 2.5%예요. 그러면 은행의 조달금리도 거의 2.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은행의 조달금리도 2.5% 약간 넘는 수준이 될 건데 거의 2.5%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가산금리를 더해가지고 대출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2% 정도 더하는 게 뭐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에서 1.2% 정도. 그러면은 지금 적절한 그 대출금리는 3.7% 정도. 그 정도가 그 정상적인 대출금리 수준이라 생각이 드는데 거의 지금 4%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달 연속 상승하면 4%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금리가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달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지난달보다 소폭 낮아지고 6.27 규제 이후 가산금리를 인상한 은행도 소규모에 국한되면서 이달 주담대 금리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거의 뭐 4%에 육박하고 있다. 네, 실제로 대출을 이제 참고해서 상담을 해보시면은, 예, 점점 한 두어 달 전보다는 올라온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 자, 요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예금은행 가중 평균 금리를 해가지고요. 이게 평균치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좀 보시면은, 자, 23년도 12월, 24년도 12월, 그리고 25년도 7월,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5년도 7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 수신금리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은행의 조달금리 보면 되겠죠. 수신금리. 그는 2.5%입니다. 2.51%. 자, 대출금리는 지금 4.06%입니다. 그 차가 얼마냐? 금리 차가 1.5가 나오고 있어요. 1.5. 이만큼 예대금리 차죠. 이거 뭡니까? 결국 그러면은 은행들이 자기들의 뭐 비용을 다 빼고라도 남을 수 있는 마진이 되게 크다는 것들이죠. 예대 마진이야 이야기. 예대 마진 되게 크다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지금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쏠쏠하게 하고 있다. 한 달 전에는 어땠는가? 한 달 전에도 1.54%, 2달 전에는 어땠는가? 2달 전에도 1.54%. 예. 0.01이라도 더 올라왔잖아, 지금 그죠? 은행들은 지금 가상금리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가 봐요. 자, 그러면은 2023년도 12월 달은 어땠는가? 2023년도 12월 달에는, 예. 은행의 수신금리는, 예, 3.85%였어요. 근데 대출금리는 5.14%였습니다. 그 금리 차가 얼마였느냐? 예, 1.29%였습니다. 1.29%. 예. 이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대금리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죠.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 예. 그 전직 대통령인, 예,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한마디 했었죠. 예. 은행들 이자 장사가 너무 심하다라고 한마디 하고, 그 뭡니까? 금융감독원장이 나와가지고, 예. 은행장들, 시중은행장들 모아놓고, 너희들 이자 장사 그만해.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는 아예 높은데, 은행마저 이자 장사를 하니까는 그 서민들은 더 죽어난다. 라면서 주담대에 대해서 불만들이 엄청났었죠. 그 당시가 이 시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대출금리 평균은 지금 5.14%인데, 대기업 대출금리가 5.28%였어요. 그런데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16%였습니다. 4.16%.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은행들의 수신금리는 3.85%고, 예. 대출금리 평균은 5.14이지만은 주담대금리는 4.16이었거든요. 일반 대출금리보다 주담대 금리가 거의 1% 낮았다고요. 그러면은 예대금리 차이에 있어서 주담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주담대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대출금리 평균이 4.06이에요. 4.06. 그런데 주담대 금리는 3.96입니다. 가계대출금리 물론 여기는 이제 뭐 다른
주담대 말고 다른 가계 대출까지 포함해서 4.2%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23년도 12월 달에 비해서 지금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는 것들이죠. 금리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당시의 시기에는, 예, 그 기준금리가 4.5%, 3.5%였겠죠. 예, 3.5% 수준이었고, 지금보다 1% 높은 기준금리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는 주담대 금리를 하다 이렇게 확 낮춰졌어요. 지금은, 예, 기준금리는 1%가 그 당시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불구하고, 예, 주담대 금리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들이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모를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예. 그토록 서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주면은, 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에 주담대 금리 내려주면은, 너희들 가서 또 그 돈 들고 아파트 살 거 아니야. 그럼 집값도 꿈틀거릴 거 아니야. 정권이 부담스러워.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린 것들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경제 논리에 따라서, 아니, 사실상 지금 한국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금 0.8%, 0.9%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기업 대출금리가 4%가 넘어간다는 것들은,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아니, 성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인이 남는 게 1%가 안 되는데, 그럼 대출 이자 내는 게 4%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기업할 이유가 없겠죠.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금리란 것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정말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가는 나중에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경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예, 정말 상당히 장기간 큰 고통과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금리를 더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 회복의 신호가 올 때까지 당연히 더 긴 시간 동안을 저금리 정책을 써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장기간 동안에 저금리 정책을 썼을 때 폭등하는 자산 가격은 과연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경험했잖아요. 실물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언제? 불과 4년 전 코로나 시기 때 집합 금지 내려서 소상공인들 다 문 닫고 폐업하고 할 때,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을 때, 예, 경기 부양한다고, 예, 저금리 0.5%, 기준금리 0.5% 내리면서 장기간 동안, 예, 저금리 정책을 썼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모든 자산들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예,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되긴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상단이. 그런데 이번에 9월달 FOMC에서 85% 정도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나올 거야라고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9월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한국도 10월달에는 이번에는 아마 기준금리가 0.25%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앞전 방송에서 몇 번 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마 연말 정도가 되면은 한국의 기준금리는 2%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출금리도 3% 극초반 3.1%나 3.2% 정도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전망은 저는 계속 유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약간 더 한 두 달 정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지금 금리 인하를 너무 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보셨던 이 기사에 나오는 지금 가상금리 문제, 예, 지금 은행권에서 가상금리를 과도하게 지금 높이 책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예,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은행들을 불러서 예, 이러한 그 주담대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은행장들 모아서 야야 너희들 지금 주담대 금리 너무 높잖아. 좀 낮춰줘. 라고 한마디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네, 대출금리 3% 초반 시대가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플랜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